네, 지금부터는 이 민주당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톱이 있죠. 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윤호중 위원장이 있고 이제는 이 원내대표, 원내사령탑이 뽑혔습니다. 이 박홍근 의원, 삼선의 박홍근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86그룹 막내로 이 박원순계 출신이라는 점 아마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는 그 내용 다 알고 계실 거라 믿고 이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청와대, 이제 윤석열 당선인 층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갈지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 원내대표가 172석의 이 거대 여당, 이제 거대 야당이 되겠죠. 원내대표 선출된 만큼 견제와 협치 사이에서 이 차기 정부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보이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대립각을 좀 세울 것 같다. 특히 검찰 개혁 추진 문제로 이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윤석열 당선인 측과 굉장히 맞부딪힐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취임 일성이 뭐 강한 야당이라고 하니까 그동안에 사실 172석을 가진 여당으로서 굉장히 입법을 독주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 야당이 돼서 더 강한 야당이 되면은 도대체 그 여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데 처음으로 내세운 게 이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이러는 건데 네. 과연 그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것이 과연 개혁이라는 단어에 맞는 건지 지금 특히 이제 가장 그 핵심적인 의제로 떠오른 검수완박이라는 것이 이른바 검찰 개혁이었는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검수완박이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집권했을 때는 그것이 검찰을 장악하려는 노력이었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검찰을 개혁한 게 아닌지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 시점에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검찰 수사권 무력화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전 저 대선 후보 관련해 가지고 대장동, 백천동, 성남 FC 그다음에 그 법인카드 등 여러 가지 지금 그 수사 사항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거는 그 어떻게 향후 전개될지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에 그 문정권 내의 수사로 보더라도 네. 울산 그 시장 선거 개입이라든지 월성 1호기 그 수사 와중에서 그 공소장에 문 대통령 이름도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는 거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하고도 완전히 관련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그 수사 과정에서 현재 여당 의원들 이름들이 많이 거론됐기 때문에 지금 저런 식으로 검수완박하면은 그런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검수완박이라는 주장은 내세우지만 민주당 내에 얼마나 많은 그 의원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동조할지 모르겠고 아마 6일 지방선거 앞두고 만약에 172석의 숫자를 이용해서 밀어붙인다면 저는 그 지방선거에서 아주 커다란 역풍이 불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 이제 원내 지도부 전열 재정비하고요. 바로 특검 카드 빼들었습니다. 관련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여야 관계 설정의 첫 관문은 3, 4월 국회를 민생과 개혁의 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대장동 특검과 정치개혁 입법도 국민의힘이 한 발짝 앞으로 나오도록 설득해 가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민주당 의석수 172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특별검사 최종 임명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여야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특검하자고 얘기했었고 네. 당선인 같은 경우도 특검 받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일단 양측이 다 합의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에게. 네. 그렇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될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여야 간 합의한 문제다. 왜냐하면 원내에서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갈 대통령께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재인 이재명 두 분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과 그다음에 민생과 개혁 두 개의 길을 가겠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검수완박이나 언론 검찰 개혁 문제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읽으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민생 문제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50조 원 추경 분명히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개혁의 부분들은 정치 개혁에 대한 내용들 이재명 후보가 분명히 얘기한 게 있죠. 그러니까 분권형 대통령제를 비롯한 다당제에 대한 도입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검찰 언론 개혁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뒤인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회적 토론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면 밀어붙이기 되게 어려워요. 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빨리 여야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협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김기현 원내대표도 의외로 강성인 것 같아요. 좀 그렇기 때문에
소위 쌍방이 강성이게 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방법이 뭐겠습니까? 원칙대로 가는 거겠죠. 근데 원칙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빨리 여야 원내대표가 이 부분과 만나서 적절한 타협점을 만들어야 된다. 뭐라고 얘기해도 핵심은 민생입니다. 네. 코로나19 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지금 근데 보면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반발하고 있는 게요, 본부장님. 이게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의 본부장 소위 본인 그리고 부인 그리고 장모와 관련된 이 내용 다 합쳐서 이 대장동 특검을 하겠다. 근데 사실상 여기에서는 좀 주안점이 뭔가 이재명 전 지사와의 어떤 관련 여부 이거보다는 윤석열 당선인 측을 겨냥한 듯한 이런 모습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반발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일부 초선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선 모양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철험의 의원들, 김용민 의원 등이 주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이 5년 만에 정권 교체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또 이렇게 나서시는 걸 보니까 신임 원내대표나 당 지도부에서 강하게 제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선인 신분에서 국정운영 준비하는데 그 당선인을 타겟으로 해서 특검법 발의했던 전례가 대한민국 정치사상 언제 있었는지 모르겠고요. 다만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대선 이 레이스 도중에 네.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민주당 상임 고문이 서로 간의 토론을 통해서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9월에 법사위에 안건 상정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국민의힘의 대장동 특검 법안이 이미 있다는 거죠. 네. 그 안에 보면 민주당이 요구했던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라던가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등에 대한 내용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을 그동안 대선 내내 안 받고 있던 민주당이 이제 받으면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지 않고 구구절절 윤석열 당선인을 겨냥한 별도의 특검법안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특검을 할 생각도 없고 협치를 할 생각도 없고 남은 2년 동안 172석 힘을 이용해서 발목 잡기로 일관하겠다는 그런 노골적인 뜻을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럽고요. 민주당은 172석이기 때문에 야당이라 해도 힘이 아주 강할 겁니다. 당연히 야당은 여당과 갈등하면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전선에서 반대를 하느냐가 무척 중요하거든요. 네. 그 전선이 민생이 되어야 됩니다. 방역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철진한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이 반대의 전선이 되어버리면 다시 또 심판을 받을 겁니다. 네. 그래요. 자, 이제 그럼에도 검찰개혁의 속도전에 힘을 받고 있는 민주당의 분위기 역시 저희가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검찰이 똑바로 서도록 기소 수사권의 분리 등 과감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자, 이런 분위기 오히려 선거 앞두고 역풍 맞을 수 있다는 걱정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이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임기가 이제 50일 남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방선거가 역시 뭐 그거보다 조금 더 남았죠. 5년 내내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 50일 내에 그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면 단독 강행을 해야 되는데 지방선거 앞두고 단독 강행을 했다가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 그러면 지방선거는 어떻게 치르자고 하는 건지 과연 뭐 검수완박이 맞느냐 그러냐를 떠나가지고요. 그건 뭐 더 이상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 뭐 검사 출신이자 비대위원인 조응천 의원의 지적을 들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찬성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검찰과 언론이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올바르게 행사하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을 가는 것은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이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의 수사지휘권 이거 제가 볼 때는 박탈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한 게 뭐냐면 소위 장관 수사 지휘권도 폐지하고 예산 편성권도 별도로 갖고 그다음에 6대 분야입니다만 수사 기소권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런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 권력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네. 전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여야 간의 토론도 필요하고 사회적 토론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토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네. 근데 이런 토론은 해야 되는 겁니다만 숫자가 많다고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죠. 네. 전 적어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네. 여야의 토론을 통해서 합의 가능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차근차근 검찰개혁 또는 언론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게 국민 여론과 무관하게 민주당 내부의 요구로만 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네.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저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검찰과 언론의 강력한 권력을 통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국민이기 때문에 그럼 국민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기할 내용들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국민을 구제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국민이 요구하지 않은 내용들을 밀어붙인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네. 상황에서는 속도 조절이 좀 네, 필요한 저는 그런 부분이다. 측면에서 사회적 토론,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저는 그것이 마련된 다음에 그 이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순서에서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강경해진 원내 분위기 중심으로 분석해봤습니다. 네.